이번 강의는 비만의 원인과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을 빼려고 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할 때 왜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비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원인은, 인간은 공통적인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면서 무엇인가의 어떤 음식과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원인을 알려면요, 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부분이 왜 이제, 지방은 살이 찔 때 보통 지방이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라는 거는 첫째, 인간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상식량으로서 이제 굶을 때를 대비해서 그 지방을 태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몸을, 인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가정을 가진다면은 겨울이 되면 다 살이 찌는 거고, 열이 되면은 이렇게 지방이 빠지고 살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붙었다 빠졌다를 원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이건 일상적인 추위인데, 이제 일단은 이제 알아보면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특히 살이 찌는 거는 이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찌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요약때 이제 제일 첫 강의에서 목화토금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 어떤 오행의 어떤 특정 오행의 기운이 약해지면은 그 특정 오행의 기운이 다니는 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라하겠습니다. 신장방광이 특히 많이 여자분들은 많은데, 신장방광이 약해지면은 방광경락은 본인이 이렇게 들어 누웠을 때 배 있는 엉덩이로부터 쭉 등 뒤로 해가지고 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인데, 특히 여자분들은 엉덩이가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특정한 데가 살이 쪘는데, 이걸 빼고 싶을 때는 추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행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약해졌습니다. 특정한 기운이. 그러면은 수가 다니는, 방광경락이 다니는 기운이 뒤로 다니거든요. 그 뒤로 다니는 기운이 막힌다고요. 그러면은 막히면은 그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막힌다는 말은 기가 다니는 게 막히면은, 기라는 거는 따뜻한 생명력이라든지 기운이기 때문에 따뜻한 게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따뜻한 기운이 다니던 게 다니지 않는다면은, 그 경락은 따뜻하게 다니고 잘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않는다면은 몸은 그 경락이, 그 특정한 부위니 차가워지니까 막기 위해서 그 부위에 살을, 지방을 쌓는다는 거죠. 지방이 열대사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다른 어떤 몸의 어떤 물질보다 지방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위에 지방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일단은 약간 차가운 기운이 닿아도 외부에로부터 어떤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일단 현재 닿아있는 온기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혈이 막힘으로써 그 부위 차짐으로써 그 살이 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어떤 특정한 부위에 살을 뺄 때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경혈을 잘 자극을 하시고 조절을 하시면은 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부분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로부터 이제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또 한 가지는, 차가운 물을 계속 먹을 때가 내 몸은 차가워지죠. 그럼 몸 전체가 다 찌게 됩니다. 몸이 차지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춥게, 어떤 특정한 자리를 너무 춥게 지낼 때 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찐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배꼽티를 예를 들어서 입고 다니면은요, 특히 겨울이나, 그럼 배꼽에 찬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몸은 그 쪽으로 찬기가 들어오면 그게 냉기가 되어서 속에 병을 만듭니다. 뭐 감기도 오겠지만 그 냉기가 몸을 다 나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몸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많은 지방들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겨울에 자기가 막 다녔으면요, 그 다음 때부터는 배가 불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 하체가 예를 들어서 굵어지겠죠. 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긴 치마를 입었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떳떳한 게 이렇게 공기의 어떤 청이 행성하면서 찬바람이 안 들어온다는데요. 어느 정도 짧아지면 아래로 찬 기운이 막 들어와요. 그럼 자궁이라든 여자분들은 하체에다가 특히 제2세를 낳기 위해서 이세를 낳기 위한 어떤 기관들, 그 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차가워져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아래쪽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뒤쪽에 있는데 살이 많이 찝니다. 뭐 종아리도 찌겠죠. 그렇게 해서 되어질 때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상식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시인들, 그러니까 농사를 용경을 하기 전에 안정적인 수확을 얻고 그걸 저장해놨고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도 먹고 그럴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과정들, 따뜻한 뭐 이렇게 공간도 없고 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그 이후에 이렇게 인간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그 오랜 삶이 그 영향을 크게 주는 건 동물적으로 크게 주는 거는 아마 그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그때 어떤 생활들을 보면은 항상 먹을 게 항상 있지가 않습니다. 먹을 게 많다가도 어느 날 먹을 거를 잡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며칠을 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 그 먹었던 것을 축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축적을 시켰다가 굶을 동안에는 그 축적을 시켰던 에너지를 지방을 가지고 다시 태워서 에너지화 시켜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상상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생동물이 아직도 동물적인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 야생동물 중에 혹시 사자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자가 정말로 놈이 열심히 해서 이제 동물의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얼룩말 하나를 잡습니다. 큰 거를. 예? 그래서 잡고 나면은 가족이 이렇게 갈라 먹죠, 다. 갈라 먹을 때 그걸 이제 며칠 상간에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 사자들이 어떠냐면 살이 주룩주룩 줍니다. 그래서 막 뒹굴고 이제 자고 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사자들은 며칠을 이후에는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자는 자기의 때 쌓였던 지방을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배고픔을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쓰면서 어느 정도 살이 빠지고 시작하면 다시 허기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 배가 부를 때 사자들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주어져도 먹지를 않고요. 장난을 치지 먹지를 않는답니다. 지방이 쌓여있을 때는요. 그런 어떤 동물적인 어떤 개념에서 어떤 비상식량이라는 게 실제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비상식량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뇌에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내가 의식을 한다고 해서 난 비상식량이 필요 없다고 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세포들이 몸에 자기가 가진 몸의 세포들이 굶고 있다면은 뇌는 비상식량적인 개념에서 지방 축적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음에 굶을 때를 또 대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내 의식과 상관없이 동물적으로 축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내가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오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을 가면 제가 살이 찌는 이유를 가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상식량을 이렇게 내 지방 축적을 요구시키는 부분은 불규칙적인 식사죠. 현대인들은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기운도 별로 없는 것들을 어떨 땐 양으로 때워요. 자기가 하루에 필요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같은 걸 먹고요. 한 달 지낸다 치면은 이제는 한 달에 햄버거를 먹으면은 외국에서 뭐 40일인가 만에 사람이 이제
위험해지 갖고 생명이 그만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30일도 안 넘어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몸에 불균형하게 막 익히고 치고 막 이래서 기운이 없는 것들을 또 먹는데, 라면도 먹고 하는데 그 놈을 또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내가 불규칙하게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각 세포가 결론은, 세포는 굶잖아요. 영양이 안 가니까, 제대로 된 영양이 안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굶게 되면은 이게 또 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죠. 예, 뇌에다가 내가 굶는다고 하면은 뇌는 다시 몸에다가 지방에 대한 축적을 시키도록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음식물이 더 어떤 뭐 기운이 없는 음식이든 질적인 기운이 있는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제가 갑자기 뭐 폭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때 어떤 음식을 적당한 양을 먹으면요, 예? 적당한 양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을 내가 지금 썩어놔서 무조건 남는 거는 지방화 시킵니다. 확 지방화 시켜서 축적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중에 방금처럼 이렇게 세포를 굶게 만드는 어떤 현상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요, 내가 폭식을 하고, 예? 다식을, 자주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위장에, 예? 위장의 어떤 소화력 흡수력을 떨어뜨리든지, 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위장이 이제 지쳐서 기계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소화 흡수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이 워낙 넣다 보면 소화 흡수력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생각에는요, 한 20% 이하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세포 자체가 당뇨같이 당은 철철 흘러 넘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음양오행에 제가 토나 이런 부분, 음양오행을 읽어보시면요, 토에 대해서, 예, 나중 부분을 이해하면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세포를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하게 되면은 똑같이 뇌에다가, 아까 말했던 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럼 뇌는 몸에다가 지방 축적을 또 요구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제처럼 이렇게 날씬한 사람은 빼짝 말랐죠, 저 같으면은. 그러면은 제 뇌에는 제한테 맞는 지방 축적에 대한 요구의 어떤 사항이 내 뇌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지방을 축적하지고 않으려고 해요. 근데 뚱뚱한다는 사람들은 그 뇌에서 어떤 프로그램 상에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 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뭔가가 더 많은 지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바꾸려면은 문제는 내가 굶지 않게, 예?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게 불규칙 식사를 하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몸에 소화력, 흡수력도 증가시키고 세포의 흡수력도 영양에 대한 흡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을 받아들이는 힘을 증가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넣어준다면은 처음에는 안 빠져도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씩 꾸준하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면은 세포가 뇌에 보고를 해서 지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게 되면은 몸은, 예?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음식들을 태워가면서, 예? 그리고 지방에 대한 함량에 대한 그 어떤 수치가 떨어지면서 몸은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먹던 그런 어떤 찌는 과정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어떤 지방분만 가질 때까지 서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은.